사랑합니다. 행복을 배우는 도덕 수업 1학기 교육과정 마지막 시간이네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도덕 공책 펴시고 왼쪽에서 네 번째 점 아래 위로 이어서 선을 긋고 오늘 날짜와 요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7일 월요일 혹은 9월 8일 화요일이 되겠네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 영상 만들고 있는 이때는 아직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때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던데, 자, 날씨 쓰셨습니까? 네. 그리고 감정일기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분은 10점 중에 몇 점인가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도 적어 보면 좋겠네요. 자, 선생님은 9.7점? 네. 가을이 시작된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네, 기분이 좀 좋아요. 태풍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그건 정말 걱정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감사한 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감사한 일도 있을 테니까요. 네, 어떤 감사한 일이 있는지. 가을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태풍 피해가 우리 집에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되겠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나를 돌아보는 생활 배우고 있어요. 네. 성찰이죠. 그래서 1차 시에는 성찰과 도덕적 성찰에 대해서 배웠고요. 2차 시에는 여러 가지 도덕적 성찰 방법을 배웠고, 3차 시에는 지난 시간 성찰의 4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찰 4단계를 적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방학하기 전에 알려줬었죠. 이 플래너 쓰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플래너도 적어 보았습니다. 네, 선택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했던 걸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반성을 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은 도덕적 성찰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의 힘을 기르는데 특히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56쪽에 보니까 또 이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림책 화가 날 땐 어떡하지? 라는 그림책을 함께 읽고 분노를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생활에 대해서 성찰하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같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카네기와 시인 윤동주님의 성찰 모습을 본받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의 마무리와 그리고 1학기 학습 활동을 짧게나마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가 날 땐 어떡하지? 선생님이 미리 찍어 놓은 우리 수업 그림책 읽기 영상인데요. 함께 보면서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찰해 보고 그리고 또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화가 날 땐 어떡하지? 우리 교과서 56쪽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 네, 이 책을 통해서 이 그림책을 통해 우리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여러분들 제목을 보시고 화가 날 땐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가 딱 떠올랐어요? 화가 날 때 나 어떻게 했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소리를 지르는 친구도 있을 테고
오히려 반대로 입을 탁 다물고 말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왜 그랬는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왜 화가 났을까? 표정을 보니까 화가 나는 표정이죠. 네, 여기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고 온 얼굴에 힘이 들어가 있어. 우리가 왜 화가 나면 몸의 변화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씩씩거리게 되죠. 체온도 올라가고 숨이 가빠지게 되고 편안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네. 자, 근데 우리는 어떨 때 화가 나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화가 나요? 누군가 나를 무시했거나, 그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아마 되게 화가 날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이 친구는 한번 볼게요. 와, 즐겁게 그네를 타고 있는데, 혼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세상에. 신발 벗고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었어.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가와서 친구들이 놀릴 때는 난 정말 화가 나. 그죠? 친구들이 놀리면 당연히 화가 나죠. 여기 보세요. 네. 친구들이 뭐라고 놀렸을 것 같아요? 발냄새 막 이러면서.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놀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냥 그렇구나, 저 친구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 될 텐데 꼭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마디씩 그것도 놀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선생님 같아도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실제로 화가 날 때는 어떤 감정일까요? 네, 화가 난 이유가 네,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쵸? 혹은 뭐 속상하고 서럽고, 네, 그럴 때 누군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하고, 그쵸? 예. 사실 사람들은 놀랄 때 굉장히 화가 나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에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뭐 신발 벗고 굉장히 편안하게, 여기 보세요. 이 친구의 표정 얼마나 편안해요. 그쵸? 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신나고 막 그런 순간에 이렇게 와서 뜻밖에도 놀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그 밑에 감정의 이유가 있어요. 네,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선생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죠. 자기 생각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친구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니까 서럽고 비참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기도 하구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구나. 네, 그리고 긴장되고 놀라고, 네, 그쵸. 굉장히 막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땐 누구라도 이제 그게 어떻게 쉽게 그런 감정은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또 언제 화가 났는지 말해볼까? 게임에서 신나게 이기고 있는데 엄마가 방 정리하라고 시켰을 때요. 그럼요. 여러분들도 이거 정말 싫으시죠? 모처럼 수영을 하러 갔는데 비가 온 날도 그랬지. 그럼요. 당연히. 네, 사실 이때는
이 친구는 화가 좀 많은 친구네요. 게임에서 신나게 이기고 있는데 엄마가 방 정리하라고. 이 말은 결국에는 지금 게임을 멈추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게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섭섭한 거죠.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기고 있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억울하죠. 이건 굉장히 큰 감정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엄마가 미워지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네. 수영을 하러 갔는데 비가 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화가 나는 거 이전에 화가 나는 이유가 속상하다. 그쵸? 그리고 슬프고 실망되고 놀랍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혼란스럽고 황당하고 그럼요. 네.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날씨 혹은 예를 들어서 오늘 오자고 누가 그랬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오늘 나 모처럼 왔는데 뭐야 막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애들처럼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었을 때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도화지를 구겨 던져버리고 말았어. 이때 이 친구의 감정은, 화가 난 숨은 감정은 뭘까요? 네. 잘 안 되니까 막막하고 비참하고 서럽고 속상하고 슬프고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고 그쵸? 아이고 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너무 슬픈 감정이 굉장히,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친구들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잘 안 되면 더 그렇겠죠. 난 분명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나를 혼낸 적도 있어. 떠든 건 쟤네들인데 나는 억울해서 화가 났지. 그럼요, 당연히 억울하죠. 네, 억울하고 그 친구들이 밉고 선생님도 미울 수도 있어요. 네.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내가 감정을 잘 조절하는 친구는 무조건 화가 난다고 하기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떠들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나를 혼내서 나 억울했어요. 혹은 비참했어요. 슬펐어요. 서러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속상하고 서럽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제는 무조건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속상한 거죠. 화가 난다는 건 도대체 뭘까 한번 봅시다. 화가 난다는 건 아주 뜨겁고 힘이 센 감정이 내 마음을 차지해 버리는 거야. 화가 나면 아주 못되게 굴고 싶어져. 마구 소리치거나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지기도 하지. 하지만 화가 나서 자꾸만 나쁜 생각을 해도 그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야. 만약 내가 생각한 대로 진짜 행동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지혜롭고 자기 조절을 잘 하네요. 네,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자기도 복수를 하고 싶은 건가 보네. 그쵸? 네. 못되게 굴고 싶다는 게. 하지만 진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결국 그게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마구 소리치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못되게 구는 것 말고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일 말이야. 와, 진짜 멋지다. 그쵸?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보세요. 소리치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못되게 구는 것 말고 진짜로 할 수 있는 일. 자,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는 아직 뭐 인간이고 또 뭐 감정은 동물이고 조금 성숙되지 못했거나 혹은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지 못하다거나 네, 사실 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끔 혹은 많이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나이 든 어른들 중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엄마가 동생만 이뻐하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난 거예요. 그죠? 여기도.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엄마한테 엄마 도대체 왜 동생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소리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나를 화나게 한 사람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요. 내 눈앞에서 그 장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을 때 내가 마음에 약간 안정이 찾아오거든요. 계속 그곳에 있으면 계속 나를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일단 밖으로 나왔어요. 네, 그 자리를 나와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심호흡을 계속해봐. 여러분 이게 심호흡을 하는 게 우리가 화를 참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화를 참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절하는 거예요. 화는 참는 게 아니라 뭐 참는다는 말이 또 아예 틀린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요. 일단 소리 지르거나 뭐 때리거나 못되게 구는 이 격한 상태를 조금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 훨씬 더 좋아져요. 일단 우리의 뇌에서 나를 조절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가득 찬 화를 조금씩 밖으로 내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죠. 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차 있던 그 분노와 억울함과 그런 실망감과 서럽고 쓸쓸하고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조금씩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사실 그 감정들이 쌓이고 해결되지 않을 때 사실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화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화를 내는 거는 사실 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런 감정들인 거죠. 아니 왜 저래? 이렇게 이런 감정들을 느끼다가 한 번, 두 번 해결되지 않을 때, 쌓일 때, 그럴 때는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곧바로 우리는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심호흡을 하는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심호흡을 하는 것. 자, 네, 화가 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요. 심호흡을 한다. 근데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신나게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면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을 거야. 아하. 네, 이게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대요. 네. 이 친구처럼.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이 친구는 식물과 자연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만약에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나는 좀 싫다면 여기에서 가끔 친구들 중에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방. 그래서 이 친구처럼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 방이나 혹은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인가요? 밖으로 나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나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피하나요? 어느 것이 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 더 좋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밖으로 나오는 걸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오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분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화가 났던 그 상황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그러면 점점 기분이 나아지고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미안해요. 좀 전에 그 상황에서 내가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엄마가 와서 사과를 해도 혹은 괜찮아? 라고 해도 내가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 우리 팀이 경기에서 지는 일처럼 말이야. 그렇죠. 이거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망가지는 일도 그래. 그럼요. 네. 망가지면 정말 속상하죠. 아마 이게 옷이 줄어들었나? 옷이 하여튼 망가진 것 같아요. 여기 세탁물에서 아니면 물이 들었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니까 그쵸.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은 또 화가 난 일들이 있죠. 네. 지금 공책에 내가 화가 났을 때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는 어떨 때 화가 나는가. 자, 그림책 제목을 적으시고요. 화가 날 땐 어떡하지? 내가 화가 날 때 제일 화가 많이 나는 거 한 3가지? 혹은 더 많이 쓰고 싶은 사람은 5가지도 쓸 수 있어요. 내가 화가 날 때, 어떨 때, 그때 주로 나는 어떻게 하는지도 써보세요. 그래서 나는 주로 어떻게 한다. 자, 최근에 화가 났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나를 화나게 하는 일 중에는 내가 마음만 바꾸면 풀리는 일도 있어. 그럴 때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거나 마음껏 울곤 해. 네, 아마도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했거나 둘이 다퉜거나 그래서 내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때일 수도 있어. 그죠? 네. 물론 내가 아닌 누군가 달라져야 하는 일도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말이야.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자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놀리거나 장난이 심하거나 그죠? 그래서 보고 계시네요. 어른께 말씀드리고 보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나는 스스로 내 행동, 물론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네, 부모님이 나를 여러분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 친구를 무조건 야단친다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달래주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거죠. 부모님이 내가 속상한 마음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털어놓고 공감받고 위로받고 그럴 때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내 행동을 바꿀 수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친구에게 말할 수도 있지. 물론 나도 친구가 말하는 걸 잘 들어줄 수 있어. 솔직히 말하는 것과 귀 기울여 듣는 일은 언제나 많은 도움이 돼. 자, 화가 날 때 우리가 앞에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심호흡을 하는 거. 그쵸? 네. 공책에 적어보세요. 화가 날 때는 자,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기. 이게 기분을 전환하는 거예요. 공간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공간을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호흡하기. 심호흡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내 행동을 바꿀 수 있어. 스스로 내 행동 바꾸기. 어떻게 바꾸냐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네, 필요한 것. 친구에게 말하는. 그리고 친구의 의견도 잘 들어주기.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 공감 대화예요. 비폭력 대화. 선생님이 여기에 감정의 종류 밑에 준 거 있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야, 네가 아까 그렇게 해서 평가하지. 나 무지하게 너 왜 그래? 막 이러면 안 되고요. 네가 아까 그렇게 해서 네. 너 혼자만 자꾸 갖고 놀려고 해서 두 번째 내 감정을 말하는 거죠. 나 무척 속상했어. 뭐 또 다른 감정이 있으면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어떤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너랑 즐겁게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같이 하게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이 4단계로 말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자, 나는 화가 날 때 계속 화가 난 모습으로 있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도 화를 풀 수 있어. 와, 멋지다. 와.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했어요. 네, 그곳을 떠나는 거야. 그곳을 떠나는 거야.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심호흡을 해. 달리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어. 푹 쉬거나 마음껏 울어도 돼. 이 방법들도 있어요. 네, 앞에 그쵸. 네. 다른 활동을 하거나 혹은 푹 쉬거나 혹은 뭐 마음껏 울기. 사실 뭐 혼자 있으면 그쵸. 네. 혼자 있으면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 나는 솔직히 말하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으니까. 나는 가끔 화가 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어.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잘 보셨나요? 네. 마음 다스리는 생활은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선생님 화면 조금만 맞출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하기, 또 뭐 발음이 안 되네.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화를 푸는 방법 등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참고를 해보시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좋은 방법, 그리고 또 그때 가능한 방법, 예. 그리고 마지막에 방금 나온 것처럼 상대에게 감정과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또 친구의 의견을 잘 들어주면서 이렇게 공감 대화,
비폭력 대화를 하면 또 훨씬 더 단순히 그냥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공책에 막 그 화가 나서 속상했던 경우를 적으셨어요. 그 적었던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성찰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리고 사실 거기에 진짜 감정.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나의 진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네, 감정 단어 중에서 속상했는지, 억울했는지, 혹은 뭐 외로웠는지 여러 가지 그 감정 단어를 실제로 찾으면 그냥 화난다는 표현을 버리시고요. 나는 이때 이래서 굉장히 답답했어. 당황했어. 놀랬어. 무서웠어. 이런 진짜 감정을 표현하면 훨씬 더 내가 그 감정을 잘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때 내가 했던 말과 행동. 네, 이거 지금 공책에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아이고, 네, 공책에. 그리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물론 어떤 친구는 굉장히 잘 조절하고 해결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네. 자,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바꾸고 싶다. 네, 뭐 질문을 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영상을 멈추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이거는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거. 네. 앞으로 나는 화가 나거나 속상하면 어떻게 하겠다.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자기가 조금 좋은 방법 선택해서 네. 이렇게 뭐 상대방에게 직접 내 감정, 진짜 감정을 말하고 나 화가 나 이거 아니고요. 놀랬어, 답답했어, 뭐 이런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부탁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다짐해 보는 것까지가 진짜 성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네기의 습관도 한번 볼게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방법을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카네기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느 청취자가 카네기를 마구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카네기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상대를 향한 온갖 비난을 고스란히 편지에 쏟아부으며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카네기는 자기가 쓴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는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 좁고 거만한 사람이었다니. 카네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충고해 주어서 고맙다는 내용과 더불어 사랑이 가득 찬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뒤로 카네기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루가 지난 다음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이거 읽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도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날 뭐 오후나 저녁에 그런 감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내가 어제 굉장히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네, 그래서 좀 더 이성을 되찾고 좀 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래요. 화가 날 때 그때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뭐 화가 나는 또 진짜 감정도 마찬가지죠. 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시인 윤동주 님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서시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그 삶, 그 시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뇌를 했죠. 그리고 굉장히 민족이 처한 처참하고 힘든 현실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시 세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 탄압 속에서 겪었던 그 고뇌와 갈등,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민했던 내용을 담아서 시를 썼고, 그게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냈고요. 그 속에 서시라고 하는 이 시가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던 인간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여준 거라고 해요. 그런 그 참회록도 나와 있고요. 우리도 이렇게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늘 성찰하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원 마무리를 해볼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걸작을 내놓은 분인데, 그대가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누군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싶다고. 이게 자기의 목표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아침 눈 뜨는 순간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자기만의 목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우리 1단원에서 어떤 내가 되고 싶은지 꿈꾸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면 성찰을 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2차 시에 좌우명 만들었던 거 있죠. 난 어떻게 살겠다. 미덕을 가지고 좌우명을 만들 수도 있는데, 자, 그걸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거에 따라서 늘 성찰을 하는 거죠. 자, 스스로 되돌아보기, 여기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삶과 도덕적인 성찰이 무엇인지, 또 왜 중요한지 알고 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성찰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몇 가지 선택해서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행동과 생각, 말을 돌아보며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올바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오늘 한 거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혹은 하겠다. 다짐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공감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학기 학습활동, 스스로 칭찬할 점. 나는 특히 원격 학습하면서 열심히 했다. 공책 쓰기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열심히 잘 참여했다. 성찰해 보시고요. 2학기 학습활동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다짐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걸 공감일기 공책에 쓰시고, 네, 오늘 공책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네, 1학기 동안에 열심히 해주셨고요. 또 조금 열심히 못한 친구들도 아마 있겠죠.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학기에는 여러분들 더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고 웃는 얼굴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